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이트가 바로 판다 네, 랭크잖아요. 판다 랭크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잘 몰라요. 모를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키워드를 좀 분석하고 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이 네.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매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품군을 입력하면 연관 키워드 등 해서 본인이 제목에 써야 될 키워드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무드등이라고 입력하면 네, 수유등 그리고 뭐 LED 조명 등 제가 제목에 쓸만한 키워드들을 연관 키워드로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그냥 수요 등, 무드 등 이렇게만 쓰면 되나요? 일단 중요한 것이요. 그 3년 정도 전부터 많이들 쓰고 계신 방법이 경쟁률이라는 건데요. 네. 한 달 검색량이 10만 회이고 올라와 있는 상품이 100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검색량은 수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검색을 한 명이 한 번만 하진 않겠지만 10만 명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네. 들면 10만 명이 한 달 동안 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겠죠. 네. 근데 판매자가 1000명밖에 없으면 100분의 1이라는 좀 좋은 경쟁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 판다랭크에는 이 경쟁률이 50대 1인지 100대 1인지 이렇게 쉽게 표현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쟁률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경쟁률이 어쨌든 500대 1, 100대 1이면 어쨌든 좀 더 낮은 걸 먼저 위주로 쓰면 좋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경쟁률은 1대1, 뭐 0.1대1, 0.5대1 이렇게 찾는 사람 대비 판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키워드가 일반적으로는 좋고요.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CD라고 해볼게요. 네네. CD라고 하면은 CD를 사실 요즘 누가 쓰겠어요? 그쵸. 검색량은 많진 않은데 제가 아까 본 결과로는 한 19,000? 뭐 19,000 정도 되는 키워드인데 상품량이 한 300만 개 정도 돼요. 오. 그래서 경쟁률이 한 200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판매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네. 제가 200대 1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네. 심지어 초보라면. 예, 그쵸. 다만 요즘 집에서 CD 쓰시나요? CD를. 요즘은 네. 다 뭐 유튜브 뮤직이나 이런 결제 그쵸. 서비스로 쓰고 있잖아요. CD를 거의 쓰지 않는데 네네. 이 상품량이 300만 개인 이유는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등록된 공 CD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판매가 일어나진 않지만 상품량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CD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서 판매가 되는 1위부터 10위까지 목록을 확인하시면 진짜 공 CD류가 아니라 네. 집에서 인테리어에서 혹시 무지 CD 플레이어 약간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이 즐비해 있어요. 그래서 CD라는 키워드는 이제 CD 플레이어도 아니고 인테리어 용으로 이 CD 플레이어지만 곡을 인터넷으로 담아서 그냥 인터넷 용도로만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공 CD가 아니라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다. 그래서 그 상품을 봤을 때는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는 요플레, 네. 요플레라고 하면은 이 검색량은 많고 판매자는 되게 적거든요. 1대1, 2대1 이런 키워드예요. 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판매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플레를 제조해서 공정해서 유통기한 6개월 이상으로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요플레를 파세요라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쵸. 경쟁률이 적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키워드도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약간 이거는 숫자의 함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검색량이 수요, 그리고 상품량이 공급이라고 봤을 때 네. 일반적으로는 경쟁률이란 건 유의미하지만 이런 숫자, 통계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본인이 이 상품이 실제로 경쟁률이 맞는지 아니면 특수 경우인지는 파악하시는 것이 유의미합니다. 네, 이게 상품을 분석할 때 어쨌든 특수 경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 경우는 좀 참고해 달라 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판다랭크 보니까 키워드 분석 카테고리 쪽도 있어요. 뭔가 네. 카테고리도 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판다랭크 들어가시면요. 네. 키워드 찾기라고 있는데요. 애초에 제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팔아야 될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거든요. 네네. 키워드 찾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살면서 가까웠던 키워드를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에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매칭이 되고요. 네.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백 개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나온 수백 개의 단어 중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지, 경쟁률이 적은지, 이 키워드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평균가는 어떤지, 쇼핑의 전환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검색량은 어떤지, 상품량은 어떤지, 이런 세부한 지표를 확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판매할 상품을 정하거나 제품의 키워드를 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 저희가 이제 뭔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방금 키워드 찾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초심자들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키워드 찾기에 들어가셔서 네. 우측 상단에 황금 키워드라는 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백 개 카테고리별로 하면은 저희가 매일 가져오는 데이터가 한 300만 개 정도 돼요. 거기에서 좋은 키워드들만 네. 싹 어. 나쁜 키워드를 다 제외하고 좋은 키워드들만 남겨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황금 키워드만 이용하면 이제 뭔가 제목 정하거나 어쨌든 노출되는데 이 황금 키워드만 이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 노출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사용하시면 안 되는 혹은 나쁜 키워드들을 제거해줘서 초심자분들이 활용하기 매우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실 브랜드 키워드도 인기 네. 검색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황금 키워드에 있을 때도 있나요?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 황금 키워드란 게 경쟁률이 적고 네. 그리고 쇼핑 전환이 잘 되고 이런 키워드들을 줄여주는 기능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브랜드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이 적어요. 제가 다른 브랜드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떠오르는 블랙야크라고 할게요. 네네. 블랙야크 뭐 점퍼나 뭐 이런 청바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블랙야크는 검색량이 많지만 판매자 수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본사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쵸. 검색량이 만약 5만이라고 하는데 판매 상품이 500개밖에 없다. 그럼 경쟁률이 0.01 이렇게 나와서 좋은 키워드다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대신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브랜드 제거 기능이고요. 네. 황금 키워드를 누르고 브랜드가 나왔다면 브랜드 제거까지 누르면 브랜드가 제거된 것들 중에서 황금 키워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이제 진짜 써도 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써도 되는 키워드고 네. 추천드리는 키워드인데 저희가 브랜드로 잡아놓은 것은 네이버가 브랜드다라고 인증한 것들을 브랜드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 브랜드로 등록이 안 된 키워드 중에서도 특허가 등록이 된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특허 관련은 제가 이걸 저희 서비스를 써서 제목 한 10개 정도를 정했어요. 저는 6개, 7개를 추천드리지만 10개를 정한 다음에 이 단어들을
키프리스 특허청에 네네. 하나하나 검색하셔서 이거는 특허가 걸려있는 키워드네 하고 한 번쯤 적용해서 제거하시는 것이 나중에 뭐 안 좋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전에 이제 변리사님하고 키프리스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 한 10개 정도 고르고 10개 중에서 특허 이런 상품들을 다 빼고 하면 이제 6, 7개 딱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6, 7개의 키워드가 남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사용하면은 이제 어쨌든 노출에 도움이 되는 황금 키워드들만 이제 제목을 쭉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사실 판다랭크에서 저희 도매급 도매매 상품도 또 볼 수 있잖아요. 키워드 검색만으로. 맞습니다. 네네.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판다랭크에서 키워드 분석에서 만약 휴지통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네네. 휴지통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기본 정보가 먼저 쭉 나오고요. 우측 상단에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네. 판매 가능 상품이란 탭을 누르면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랑 네네. 도매국 도매매에서 지금 내가 당장 팔 수 있는 상품이 나오거든요. 네네. 매일매일 당연히 쇼핑 순위 위치는 바뀌겠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6위,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현재 가장 잘 팔리는 6위 정도의 상품이랑 밑에 보시면 디자인이 99% 유사한 상품이 있을 거예요. 네네. 네이버에서 만약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매국 도매매에서 1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네. 도매매에선 하나도 구매 가능하고 도매국에선 뭐 최소 구매 수량이 있겠죠. 네. 위탁으로 설명드리면 네. 위탁 상품에서 13,300원이다. 근데 네이버에서 2만 원에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적으로 제가 3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네. 꼭 휴지통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판매하고 싶으신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판매 가능 상품에 들어가시면 현재 잘 팔리는 상품이랑 지금 내가 도매국 도매매에서 바로 사입하거나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뜨니까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기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비슷한 상품들을 네. 도매국 도매매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도매국 도매매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시거나 위탁하셔서 제목은 판다랭크에서 정하고 물건은 도매국 도매매에서 사입해서 판매하시면 가장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비슷한 상품을 구하기에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이제 저희 셀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키워드 분석 노하우 좀 알려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요? 실제로 이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 걱정을 많이 토로했잖아요. 네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고, 그쵸 그쵸. 뭐 저 같은 경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만 이 카메라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네.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잘 이끌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러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